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심혈관계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심혈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심장혈관, 이 심혈관계 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화에 대한 얘기는 다 이제 떨어진다, 감소된다, 뭐 이런 뜻. 거기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4번이 중요한 거죠. 기립성 저혈압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세의 그 위치에 따른 이제 변화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에 노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자세냐, 어떤 위치 변화냐 했더니 기립하는 자세,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래서 갑자기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어지러움증,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기립성 저혈압. 이때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낙상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항문치질, 하지정맥류가 나이 들면 잘 생기더라. 그래서 혈액순환의 기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한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얘기고, 이제 심혈관계 주요 질환에 있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빈혈은 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빈혈은 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씀드렸고요. 주요 질환인 고혈압에 있어서 수축기압이 무엇이고 최저 혈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 말을 바꿔서 이제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수축기혈압 이렇게 나왔을 때 뜻을 잘 아셔야 된다. 최고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짜서 한 바퀴 돌리는데 쓰이는 압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머지 혈액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딸린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심장에 들어오는 피를 최저혈압이라고 하고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에 어떤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각각 변할 수 있는데, 정상 범위 수치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90에 60에서 140에 90 사이에 있는 정상 혈압이 있는데, 그 가운데의 수치가 120에 80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도 140에 90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140에 90 이상 나오면은 그거는 고혈압의 범주다. 그래서 140에 90 이상 나오면은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어떤 제한적인 게 있냐면, 안정시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시에 재야 된다는 제한적인 설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140에 90 이상 오르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안정시에 혈압을 체크한 다음에 의사를 만나서 이제 상담하여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질환에 있어서 고혈압이 한 가지인지 알았더니 2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본태성, 이걸 다른 말로 1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 2번째로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했는데, 본태성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유전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생겼다든지, 흡연 음주가 안 좋은데 계속 그걸 해서 심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압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속발성 고혈압이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요거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엔 없었지만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후가 좋은 것,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 건, 원래 본태성 고혈압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물을 드셔야 되는 만성질환이에요. 그런데 속발성 고혈압은 이 질병이 치료가 되면서 예후가 좋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밑에 보면은 고혈압의 약물에 대한 치료 편견이 나오는데,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자각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다. 그리고
혈압이 조절되면 나는 끊어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편견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8페이지 고혈압의 증상으로는 보통 머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 심장하고 가까운 머리 쪽에 압력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심장과 가까운 장기가 뇌죠. 그래서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 다 고르는데 거기서 코피와 두통이 조금 의미가 있더라, 고혈압 환자한테는. 그래서 그때 한번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갑자기 자기가 혈압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절을 잘했으면 불구하고 기온차 때문에 요즘같이 추운 날씨 특히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이제 밖으로 갑자기 따뜻한 데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추운 기온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약해진 혈관이 터지는 경우.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연세 드신 분은 특히 이런 추운 날에는 모자를 쓰셔야 돼요. 네. 모자가 필수입니다. 네. 더군다나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없잖아요.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이유는 뇌졸중이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죠. 나머지는 뭐 머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신경, 눈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귀, 들리는 거. 그래서 이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뇌졸중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살아는 있지만 좀 내가 후유증 앓게 되는 경우가 심장과 신장에 기능장애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배웠지만 신부전이 오거나 신부전이, 홍판 부전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이란 전제하에 환자분들 이제 머리 쪽에 이런 증상들이 있구나 해서 외우지 마시고 머리에서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다 고르시면 되는 거죠. 치료 및 예방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증상으로 오는 것들이 나중에 안 좋은 예후들이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압력을 조금 받는 데 있어서 혈관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흡연을 하지 않고 금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매일 하지 않고 3회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속옷에 땀이 배일 정도의 운동이 고혈압 환자한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동맥경화증은 149페이지 있는데 원인은 지방이더라. 원인은 지방으로 관련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혈관이 아니라 동맥이 생기는 지방이 축적돼서 그 혈관이 굳는 거죠. 그래서 좁혀지고 그리고 굳어지고 막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요인은 지방에 관련된 거를 생각하시고 거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폐경이 되겠더라. 그래서 왜 폐경이 있는 사람들이 왜 동맥경화증 많이 오고 또 콜레스테롤이 먼저 시작해서 고지혈증 이렇게 동맥경화증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폐경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꿔줄 수 있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그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나오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먹는 게 적더라도 이제 지방으로 많이 안 좋은 지방으로 많이 축적이 되더라.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기 나온 뭐 신부전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은 유전적 요소가 다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만에 관계된 것, 특히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 다 연관해서 생각하시고 다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폐경이더라. 그래서 동맥경화증에서 폐경이 원인으로 나오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동맥, 정맥이 모든 혈관이 머리서부터 발끝
발끝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동맥에서 생기기 때문에 동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막히거나 이제 좁아지거나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포괄적이더라. 그래서 고혈압보다는 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머리에서 국한돼서 이제 고르셔야 하지만, 이 동맥경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맥이 다 뻗쳐 있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증상을 다 고르려고 했더니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계 문제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이해하셔서 외우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증상에서 이제 머리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이게 다른 말로 뇌졸중이에요. 그리고 불면증이 처음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뇌에 어디 가서 터지거나 막혔느냐에 따라서, 동맥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언어장애가 올 수 있고, 그리고 팔다리의 동맥경으로 제가 이제 버거스지병 말씀드렸죠.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버거스지병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의 하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이제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맥벽을 손상시키잖아요, 흡연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중에 괴사되는 질병이죠. 예,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6번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실불수 이런 것들은 다 머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뇌졸중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팔다리의 동맥경화로 냉증, 저림 이런 게 있다가 나중에는 버거스처럼 7번에 보시면 조직의 괴사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끈적끈적한 이유는 다 틀리죠. 원인은 다 틀리지만 끈적끈적한 혈액이 일단 돌아올 수 있는 정맥 혈관으로부터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들도 사지, 손끝, 발끝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발끝. 그래서 이제 그 끈적끈적한 피가 발에 많이 정체돼 있으면 나중에 거기도 괴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분들은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직 괴사라는 말은 이제 썩는다는 얘기예요. 썩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된다. 나머지는 현기증, 기억력자, 머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고혈압하고 중복되는 증상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고, 치료민 예방은 고혈압과 똑같아요. 혈관 질환 무조건 저염식이 저지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증상이 있잖아요. 뇌졸중의 증상이 같이 중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관리해야지, 고혈압 관리해야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외우지 마시고, 같은 맥락이긴 하구나. 다만 장기의 그 장소가 틀리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에 문제가 있고, 이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다른 거지만 중복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많고, 동맥경화는 증상은 포괄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부전인데요. 신부전은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이 질병은 저하되기 때문에 정체돼 있어요. 혈액이 정체돼 있다.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수분이 많아지고 부종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의 연관성, 수분 섭취와의 연관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심장으로 많이 보내서 소변으로 가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심장도 일을 못하지만 심장 코팥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물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어요. 몸이 많이 부어요. 몸만 붓나요? 심장도 커져 있죠. 힘드니까. 자, 그래서 관련 요인은 고혈압, 심장병,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요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고혈압 환자라든지 동맥경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부전. 결국에 나중에는 끝에 가다가 심장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면은 더 이상 수축력이 약해가지고 더 이상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맥박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질환들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나중에 심부전 환자는 신장병이 올 수 있더라. 그래서 심장을 힘들게 하는 질환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원인은. 그리고 증상은 이 사람은 지금 심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산소가 몸에 잘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기자호흡, 앉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분 섭취 제한을 해야 되는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뭐 앉은 호흡을 하면 편안해 한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하면은 힘든 환자이다. 부종을 체크해야 된다. 몸무게를 매일 측정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뭘 고르셔야 되냐면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심부전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앉은 자세, 기자호흡, 그 다음에 식욕상실, 그리고 묽은 혈액, 물이 많은 혈액들이 돌기 때문에 현기증과 의식혼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폐와 심장이 같이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침과 객단이 많아지고 심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니까 부종이 심화되는 거죠. 이걸 뭘로 측정한다고 케어를? 체중 측정으로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케어는 일단 심장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야 되는 우리 치료 방법이죠. 염분, 수분, 저지방 섭취, 이런 거 저염식이 저지방은 심혈관계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치료 및 예방법이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체중 측정,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체중 측정과 여기 안 나지만 수분을 소량씩 섭취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네. 염분, 수분, 이런 것들을 소량씩 섭취하는 거죠. 많이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은 수분을 장려해주지만 반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부전에서는 수분을 많이 주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의존성 부종이 돼서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신장이 힘든 상태인데 콩팥이 더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니까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제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산소 운반이에요. 그리고 영양소 운반.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직한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더라도 입자가 없잖아요. 입자가 없으니까 많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흡하기 힘들어하죠, 환자들이.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이게 적혈과 헤모글로빈 띄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자가 어떻게 보면 입자가 지금 적어진 거죠. 예, 적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철분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노인에게 나타나는 빈혈은 그냥 빈혈이 아니더라. 철결핍 빈혈이더라.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흔하더라.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시면은 일단 철분 섭취에 문제가 있는지, 다 철분 얘기죠. 그러면서 철분 섭취가 부족하든지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철분 흡수가 안 되든지, 그 다음에 철분 흡수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검사를 좀 해봤더니 피가 조금 이렇게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암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내 몸에서 알지 못하게 되는 어떤 자멸이라든지 치질로 인해서 혈액이 바깥으로 새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빈혈이 되는 거죠. 그게 철결핍성 빈혈이더라. 이렇게 했고요. 증상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개정되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제 나눠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심혈관계 증상에서 빈맥이 있더라. 빈맥, 그리고 빈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요. 입자가 적기 때문에.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입자가 적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죠.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곤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맥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에서 이제 중요한 건 소화 불량이 많다. 왜냐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조직들이 장기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소화 불량이 많다. 그리고 비뇨생식기에서 놓칠 수 있는 건 성욕감퇴. 그래서 빈혈인데 왜 성욕감퇴가 나오느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빈혈에서 비뇨생식기 증상으로 빈혈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성욕감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정을 파면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동맥경화 중에서 폐경이 원인이었듯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빈혈인 환자들은 성욕감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머리는 당연히 그 영양분을 끌어다 주는 이제 그런 일꾼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소화불량도 되지만 머리 쪽에서는 어때요? 현기증이 나죠. 그리고 두통이 있죠. 그래서 머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머리에서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이제 머리에서 뭐 그런 자각 증상들이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생기면 내가 지금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혈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빈혈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아니면 다 괜찮은데 지금 이 장소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은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아니면 요즘 신경 쓰는 일이 심리적으로 많아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신호들을 머리에서 보내냐면, 자기가 지금 컨디션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들은 내 몸이 살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 보시면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뭐가 같이 복용하면 좋다고요? 이게 비타민 C죠. 그래서 식사 시에 문제가 아까 철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저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편식을 한다든지, 뭐 심리적으로 의욕이 없어서 먹기 싫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철분 섭취를 늘리고, 그래도 철분 섭취를 늘리는데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철분제를 먹이게 되는데, 철분제 또한 비타민C와 같이 먹으면 좋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변을 봤는데 피를 많이, 치질이 정말 심하던지, 환자가 언제부턴가 먹으면은 막 속이 아파한다든지, 새벽 1, 2시에 막 배고프다 그런다든지,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런 위궤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상을 이제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위궤양은 왜냐면 움푹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이 셀 수 있잖아요. 상처가 나서 혈액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심한 궤양은 어떻게 된다, 천공되기 전에 심한 궤양은 그 피가 상처가 돼서 나오는 피가 소화돼서 대변으로 검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문에서 가까운 쪽에서 피가 나는 것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소화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검은색 짜장면 색깔의 변이 나오는 것은 상부출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증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중요한 거는 선생님 더러운 것만 봐요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임상적인 객관적인 사실적인 증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약을 쓸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를 좀 갖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 배설물부터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와 상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음식들이 나왔는데, 이게 없다가, 그래서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이더라. 그래서 붉은 살코기를 많이 먹는 게 좋다. 흡수율이 3배가 높다. 그리고 시금치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서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이것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 그 달걀 노른자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복용을 장려한다. 철결핍성 빈혈 환자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활동 나와요. 여러분들이 숨차는 대상자인데, 요즘엔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환자가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힘들다 그래요. 얼굴도 막 땡땡 붓고 뭐 심부전, 심장병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진단명 일단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는 상위 그리고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만 업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주변에 가슴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거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 심장 말고 또 뭐 있어? 식도가 있죠, 식도. 네. 그래서 가슴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단 통증 호소하면 이제 병원에 가보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협심증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통증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딱 숨이 막힐 정도의 막 진짜 너무 심한 통증, 막 말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통증, 이제 그건 이제 심근경색이고요. 경색이 딱 맞춰버리면 호흡이 맥박이 멈춰버리죠. 호흡도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은 환자가 쓰러지긴 하지만 맥박과 호흡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주로 이제 어디를 아프다고 하냐면 가슴이 쪼여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얼핏 보면은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심장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들어보면 쪼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화기계 내과에서도 뭔가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장도 같이 검사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오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 증상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상황들이 개정되기 전에 나왔었어요. 여기 네모 박스에. 근데 요양보호사님들이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너무 이런 것까지 배우기 너무 힘들 것 같아 해가지고 정리 요약해서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은 좀 뺐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협심증 환자는 일단 소화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슴 통증, 가슴 쪼여드는 느낌, 그런 표현들이 있고, 일단 심근경색이 오면 일단 의식이 없죠. 맥박이 거의 멈추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 응급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급상황이 나오면 생명과 연관지어서 호흡과 심장에 대한 것을 고르시면 그게 응급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153페이지에 개정세 나온 거,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현기증이든지 두통이 됐든지 기립성 저혈압이 됐든지,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환자가 갑자기 주저앉을 경우에 주저앉으려고 해요. 어지럽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앉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19에 전화를 건데 이거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환자가 어지럽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낙상 예방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 그냥 앉혀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 환자의 상황을 봐서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기립성 저혈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낙상의 예방을 중점으로 두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경우죠. 기립성 저혈압도 어차피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